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차의 신차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돌아온 스타리아인데요. 자, 기존의 스타렉스 어땠나요? 뭔가 마지막 버전은 그래도 좀 세련미가 느껴졌지만, 네, 짐차 같은 어떤 그런 딱 전형적인 투박한 승합차 이상의 느낌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세대 신차다운 그런 매력을 잘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는 모델은 9인승. 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렌터카 회사로부터 협조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 역시도 다양한 환경에서 아마도 이 차를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 자, 9인승 스타리아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디자인이 독특하죠? 진짜 미래에서 온 차 같습니다. 저희 팀도 실물을 보고 진짜 우주선 같은데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현대차는 이 테마를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말하는데, 실내 공간성과 개방감을 외장까지 확장한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스타리아는 크게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고, MPV 모델인 투어러, 고급 MPV인 라운지로 구분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투어러 9인승이고요. 1.5박스 형태지만 엔진 후드와 윈드실드, A필러 경계를 없앴습니다. 한 줄로 연결한 주간 주행등과 범퍼에 집중된 램프들도 독특하죠? 측면에서는 부드러운 곡선이 보이죠? 측면 윈도우 면적을 최대한 넓혀 개방감을 높였고, 사이드미러 부위에 에어로핀도 넣었습니다. 토요타가 먼저 썼던 것과 유사하죠? 스타리아라는 모델명이 어울리게 휠 디자인도 별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후면부는 세로형 리어램프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보여줍니다. 차체도 커졌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대비 105mm 길어지고 75mm 넓어졌으며 20mm 높아졌습니다. 휠베이스도 75mm가량 늘어났고요. 인테리어는 거주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조수석 부분을 움푹 파놓아 더 넓게 보이게 했습니다. 계기판은 기아 K8에서 봤던 디자인과 동일하죠? 상급 사양에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사용됩니다. 계기판 주변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한 아이디어도 재밌네요. 이외에도 오버헤드 콘솔, 도어 트림, 기어 레버 하단 등 많은 부분에 수납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9인승 구조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간이 시트가 있습니다. 장거리에 적합한 구조는 아니고요. 한층 커진 차체 덕분에 공간이 넉넉해졌습니다. 3열 시트를 사용할 때도 충분한 화물 공간을 얻을 수 있고요. 시트는 완전히 평평하게 접어 차박을 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그러나 현대차가 강조하는 2열 스위블링 시트는 라운지 모델에만 적용되고 투어러 모델에서는 빠집니다. 라운지 모델은 3,600만원대부터 시작해 가격 부담이 좀 있습니다. 반면 투어러 모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느낌을 주죠. 테스트 모델은 모던 9인승 오토 트림이며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비롯해 각종 에이다스 기능과 함께
공기청정 모드를 지원하는 오토 에어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2와 LED 라이트와 18인치 휠이 추가되는 익스테리어 디자인 패키지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이때의 가격은 3,394만 원이고요. 새로운 MPV를 지향하는 스타리아, 카니발을 비롯해 수입 MPV 수요까지 끌어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리아와 함께 가볍게 달려볼까요? 자, 이번에도 도마도가 아닌 도마토 렌트카에서 이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뭐 사실 차량만 지원받는 것이고 저희는 뭐 기름 넣고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아 주시면 좋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를 제공해 주시는데 매우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9인승 모델은 저희도 만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렌트카를 찾아야 하는데, 어쨌든 토마토 렌터카 관계자분들께, 이번엔 정확했죠? 토마토 렌터카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렌터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정도는 서로 주고받는 게 맞겠죠? 자, 오늘 만나는 모델 2.2L 디젤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3.5L LPI 엔진, 저희가 K8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그 엔진이 공유가 되는데, 기존과 비교한다면 배기량에서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2.1L 배기량이 들어가 있는 만큼 뭔가 좀 부족하지 않겠어 라고 느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출력으로 보더라도 177마력, 최대 토크도 44kg 폴스미터 정도를 갖고 있는 만큼 사실 큰 부족함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승객이 탔을 때는 다소 좀 아쉬움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 그리고 저희가 일부 짐이나 이렇게 뭐 승객을 태우고 이렇게 움직이는 환경에서도 아쉬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 갖는 이점이 뭘까요? 초기부터 분출되는 토크겠죠. 물론 터보렉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초기 발진을 할 때 이 토크 밴드가 우욱 하고 올라오고 그 이후부터 밀고 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디젤의 특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어떤 크루징 환경을 비롯해서 그리고 가다 서다가 있는 환경에서도 크게 위화감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일상용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부족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도 바뀌었죠. 기존 대비 다단화를 이뤄서 8단이 들어가 있는데, 현대차의 8단 변속기 사실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뭐 다단화 변속기로 가다 보면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조차도 조금 헤맬 때가 많은데, 현재는 완전하게 이제 완성미를 갖췄기 때문에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와 같은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만큼 스타리아에서도 변속기에 의한 어떤 뭐 쇼크 등에 의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뭐 장거리를 다니면서 특히 이제 오늘은 고속 환경에서 많이 주행을 해봤는데, 이때 나오는 연비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요. 특히나 이와 같은 차들, 뭐 단거리 잠깐 타는 분들이 이용하기보다는 다인 승객 혹은 이제 뭐 업무적으로 이용할 때는 많은 짐을 싣고 장거리를 뛰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때가 많은데, 연비가 좋아졌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됩니다. 뭐 배기량이 줄어서 약간은 출력 부분에서 어떤 그 토크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고 장거리 투어 때 이 연비가 충분히 나아주는 만큼 이점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처음에 차를 딱 타자마자, 이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느꼈던 점, 야, 이거 세련미가 상당히 졌는데. 자, 저희가 지금도 뭐 르노 마스터를 비롯해서 업무적으로 이제 뭐 특히 이제 저희 타이어 테스트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스타렉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타면 운전자들이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뭔가 그 헐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스타리아는 차체는 크지만
네, 승용차에 준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자, 기아 카니발과 비춰서 바라보더라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아쉬움이 들지 않거든요. 이건 이번 모델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 ADAS 기능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특히 장거리에서 상당히 편했거든요. 스티어링 이 보조 기능을 이제 넘어서서 현재는 레인 센터링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만큼 만족도는 충분합니다. 자,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여기만 보면 내가 소나타를 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디스플레이 패널을 비롯해서 이것이 이제 기존에 느낄 수 없던 그런 이제 승합차의 한계를 넘어선 디자인을 보여주는 만큼 네, 만족감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지적하자면, 자, 너무 지금 이 플라스틱 소재들이 좀 남발되어 있죠. 물론 차량의 등급이나 성격을 놓고 본다면 이해할 수 있긴 한데, 자,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개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은 계기판 주변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장점이 되고요. 자, 그리고 K8 때와 같은 형식의 이 디지털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는데, 오늘은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이 차에서 타코미터는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디지털 스피드미터가 왼쪽에 잘 보이고 있는 만큼, 그리고 약간은 이렇게 위쪽으로 되어 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준하는 그런 역할도 해내는 만큼 이번 구성은 좋다고 평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승차감 부분, 서스펜션을 보더라도 리어 쪽에 이제 독립식이 적용되어 있죠. 물론 이제 벤 타입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바뀌긴 합니다. 네, 판스프링으로 바뀌는데 그건 차량의 성격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나무랄 필요는 없겠고요. 물론 이제 승차감 차원에서 보면 현재 이 승용 모델이 조금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벤 모델은 벤 모델로서의 가치를 또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저희 팀이 사실 제일 갖고 싶어 하는 차가 네, 벤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차체가 보여주는 그 견고한 느낌이 승차감 부분에서도 잘 살아나는 만큼 서스펜션의 어떤 이 스프링 레이트를 비롯해서 댐퍼의 느낌도 제법 좋은 편이고요. 확실히 요즘 차들, 네, 신차다운 그런 매력을 잘 표현해내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후석에서의 승차감도 제법 만족할 만한데요. 이 차가 레이스카도 아니고 운전석에서만 즐거움을 누릴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이것이 세단과 같은 그런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승합 모델에 비춰서 바라본다면 그래도 충분히 좋은 정도의 승차감을 내주고 있고, 시트 또한 적당한 쿠션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푹신푹신하면 이것 자체가 이제 몸에 약간의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적당한 단단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기아차가 참 잘하고 있네요. 물론 이제 소재의 특성으로 놓고 본다면 완벽한 그 가죽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의 질감 자체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네, 열선 기능도 현재는 이제 적정 이제 트림에 약간 옵션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스타리아 네, 상당히 만족감이 높습니다. 이거 좀 업무용으로 갖고 싶은데요. 자, 기존까지는 제가 몇 년 전까지 노래를 불렀었죠. 나 업무용으로 쉐보레 올란도를 갖고 싶다. 네, 현재 저희가 올란도를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다음 차는 이 3벤 스타리아가 저희 또 업무적인 이 또 드림카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현재도 가속 방지 턱을 넘었는데 이때 프론트 서스펜션 그리고 리어 쪽이 다운될 때 이때 느낌도 참 잘 세련되게 만들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하나를 또 넘어갔죠. 네, 이때도 리어 쪽이 상당히 부드럽게 잘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에 오이 타이어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포트란 시리즈죠. 아무래도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타이어는 아닙니다. 트랙션 값만 보더라도 좀 차이가 있는데, 하지만 이 차의 성격으로 놓고 본다면 이것 자체는 아쉬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성에 맞춰서 타이어를 사용한 것이니까요. 다만 이와 같은 부분이 제동에는 다소 영향을 주는데, 오늘은 제동 성능부터 한번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42m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가 무거워서, 자, 그럼 무게를 비교해 볼까요? 저희가 먼저 테스트한 기아 카니발과 비교를 해봤는데, 네, 무게는 당연히 스타리아 쪽이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은 타이어에 의한 희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타이어를 다른 걸로 바꿔서 좀 더 나은 성능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차의 기본적인 개념에 이 하중이라는 것이 크게 녹아있는 만큼 이것 자체는 운전하시는 분께서 조금 더 주의를 하시는 쪽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앞서 제가 은근히 그래도 뭐 잘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현대 스타리아 9인승 모델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저희가 카니발을 테스트 했었죠. 자, 카니발 거 한번 볼까요? 자, 사실 엔진의 어떤 그 스펙으로 놓고 본다면 좀 차이가 있긴 하죠. 뭐 100이랑 같지만 100이랑만 같을 뿐 좀 다른 엔진인데, 그렇기 때문인지 가속 성능 부분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 스타리아가 시장에 이제 나올 때 저희가 타고 있는 것은 이제 9인승 모델이지만, 라운지 같은 경우는 승용에 대한 그 개념이 많이 녹아 있죠.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엔진 쪽에서도 조금 욕심을 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뭔가 이번에는 기아 쪽에서 힘을 썼나? 네, 조금은 의아합니다. 더 낼 수 있는 차가 덜 내도록 세팅이 되었기 때문인데, 뭐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고, 물론 뭐 더 다른 그런 이제 토크밴드의 특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만 요소가 되죠.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뭐 오늘 뭐 스티어 특성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차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타이어 한계 때문에 코너링 퍼포먼스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인데, 자, 근데 이 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존에 탔었던 스타렉스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을 그대로 비춰서 여기 녹여서 바라본다면 만족도가 충분합니다. 다만 현재 이슈가 나와 있죠. 네, 후속 윈도우가 깨지는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하루빨리 잡아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보면 몇몇 모델들을 만났을 때 뭔가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테스트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이 노출될 때가 있는데, 이번 스타리아에서도 사실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나왔죠. 자, 현대차 아무래도 많은 차들을 개발해야 되고 그 대비해서 연구원들이 부족한 건 알겠지만, 차 출시를 조금 늦추더라도 좀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차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품질 이슈 한번 쌓이게 되면 문제가 나오죠. 물론 국내 출시하고 나중에 이제 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자, 해외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국내 베타 테스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는 만큼 아쉬움이 없지만, 자, 국내 소비자 소중합니다. 자, 본진에서 가장 잘해야 된다는 것, 자, 본질로 돌아와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네요. 근데 차는 마음에 들어요. 또한 여러 군데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수납 공간, 이 차의 본질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한 것 같고, 기존에 저희가 만났었던 그런 승합에 대한 개념, 뭐 현대만 해도 뭐 저도 예전에 그레이스 같은 모델 타보면 우와 네,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뭐 스타렉스만 해도 그냥 뭐 이 차 그렇게 타는 거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이 차는 분명 스타리아는 좋은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벨트라인이 내려가면서 윈도우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죠. 그를 통한 개방감, 충분한 개방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네, 이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때문에 이 어떤 그 밴 모델로 가더라도 뭐 특별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윈도우 밴 쪽에서의 메리트가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뭐 감춰야 될 때는 패널 밴이 좋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 정숙성 부분, 엔진은 아무래도 디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이 차의 컨셉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 자체가 뭐 수치와 대비해서 이제 본다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크게 거슬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제 저속으로 갈 때 엔진의 어떤 그런 떨림 자체는 약간은 유입이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전 모델과 비교한다면 이것 역시도 잘 되어 있는 만큼, 스타렉스를 타다 스타리아로 옮겨 타시는 그 소비자분들은 아마도 더 극대화된 그런 만족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만난 현대 스타리아. 자, 한 번 더 도마토 렌터카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뭐 앞으로도 혹시나 이 렌터카 버전으로 저희가 뭔가를 만나야 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뭐 일부 분들은 그 부분조차도 거부감을 가지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 다 비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사실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는 말자고요. 자, 어쨌든 현대 스타리아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치라는 게 기존 스타렉스가 여기였다면 현재 스타리아는 한 요 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그 기대를 뛰어넘었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도 더 열심히 해서 이 패널밴 꼭 사도록 해 보겠습니다. 운전 질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 눈에 보이는 세련미 이런 것까지 정말 잘 추가한 것이 바로 오늘 만난 현대 스타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옆에 보이시나요? 우리 올랐는데 창문이 안 보이나? 네, 오늘은 현대차의 멀티 플레이어, 정말 이 차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만족도 높은 스타리아를 만나봤습니다. 이거 9인승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자, 이제 현대차에서 공식차, 이제 미디어용 공식차는 항상 늦게 나오지만, 네, 이 라운지 버전을 통해서 또 한번 스타리아의 매력에 빠져 보겠습니다. 괜찮다.